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혼집 누가 했는데? 그거 우리 엄마가 마련해 주셨잖아. 내가 우리 엄마 더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쪽 부모님 똑같이 챙겨드리자고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는 격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집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어머님은 이러려고 집 사주신 거래? 우리 잘 살라고 해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지. 오늘은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워냈지만 결국 사돈댁과의 차별에 상처를 받은 김명자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고 김명자 할머니에 대한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빠르게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방직 공장에서 일해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동료들과 상사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끌렸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작은 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겠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요. 결혼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웠고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들의 첫 아이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인 준호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너무 착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착한 아들을 믿었고 할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장담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을 축하했습니다. 딸인 지영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고 다정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지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들인 준호 씨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할 때쯤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에게 심장마비로 할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차라리 나도 함께 데려가세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끝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봐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녀들과 친척들이 모여 할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후 김명자 할머니는 혼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모두 사회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무렵 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처음 보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할머니의 집 분위기와는 달리 며느리는 활발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활발함에 약간 당황했지만 곧 그 속에서 특유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음이 많고 스스로 솔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돌아다니며 관심을 보였고 할머니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 밝은 에너지가 과연 집안에 잘 맞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활기찬 모습이 집안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애교가 많아서 할머니에게 자주 다가와 웃음과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웃음으로 화답했고 점차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밝은 분위기에 애교도 많은 며느리가 있으면 집안이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며느리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아가씨가 예쁘고 애교가 참 많네요. 우리 준호가 빠진 이유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집안 분위기가 좀 조용하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날 할머니는 애교 많은 막내딸이 생긴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 결혼식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큰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말하는 마지막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우리 지은이 곱게 키우느라 제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까워서 다른 놈한테 어떻게 주나 했는데 웬 나이 많은 남자를 데려와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정서방 정도면 제가 양보를 해야지요. 정서방이 나이가 나이인 만큼 능력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아들과 며느리, 안사돈은 은근히 그것을 어필했고 할머니는 곧 눈치를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죠. 따님 곱게 키워서 데려가니까 저희가 애들 살 곳은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 문제 없이 결혼을 했고 할머니도 여유롭진 않았지만 안사돈의 말을 듣고 신혼집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집 한 채도 못 해갔을 때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할머니는 조금 무리를 해서 아들 부부에게 집 한 채를 사줬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할머니에게 별 감정이 없는 듯 했고 할머니는 아직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1년 뒤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준비를 도우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가구를 바꾸려고 하는데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바꾸면 꽤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구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쓰고 있는 그건 솔직히 싸구려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생 쓰겠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가구로 바꾸면 집 분위기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에게 가구를 사야 하는 비용은 크게 걱정되지 않았지만 사치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꺼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가구를 바꾸면 제가 아는 곳에서 특별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 말은 할머니에게 가구를 사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 항상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면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며느리의 귀여운 애교에 넘어갔습니다.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감사 표현을 자주 했고,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은근히 자기를 이용한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며느리가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할머니는 TV에서 홈쇼핑을 보다가 전기 그릴을 구매했습니다. 실용적일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선물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다. 전기 그릴이야. 요즘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더라.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고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한데요. 이거 주방 그릴이잖아요.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선물이 마음에 안 드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잖아요. 이거 받으면 마치 밥이나 하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얼마예요, 이건?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15만 원 정도 했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는 게 낫죠. 이런 거보다 실용적이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감정이 드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며느리의 계산적인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할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필요한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을 듣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선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거슬리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이들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에 넘쳤습니다. 요즘에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용돈을 챙겨준다는 것을 알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조심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식당에서 일을 해가며 가까운 곳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며 3달 전부터 돈을 아껴 며느리를 위해 2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곧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큰돈 주셨는데 아껴서 한번 알뜰하게 써볼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인데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경사 앞에서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기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나갈 수는 없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서도
며느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보고 싶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들에게만 살짝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보고 싶어 시간이 날 때마다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지만 며느리는 언제나 핑계를 대며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친정에는 자주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가, 이제 벌써 6개월이 다 되었는데 손주 한 번 본 적이 없구나. 아이를 좀 볼 수 있을까?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몸도 피곤하고요. 그러나 며느리의 말을 믿기 어려웠던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더욱 이상하게 느낀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며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며느리의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며느리가 쭈뼛쭈뼛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100일의 주사 접종하셨어요? 100일에? 그게 뭐냐?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전염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일의 주사를 맞고 들어가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애들 병 걸릴까봐 못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가서 보기만 하게 문 좀 열어다오. 할머니가 자세하게 추궁하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오늘은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친정 부모님이 오시는 거랑 내가 못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내가 창피하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머님 그러니까 왜 말씀도 안 하시고 무작정 찾아오세요. 친정 부모님이랑 어머니랑 같이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오늘은 그만 가세요. 매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아이를 보고 있지만 할머니는 아기를 실제로 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문만 넘으면 아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막는 며느리가 야속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를 보느라 피곤할 며느리를 생각하니 성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는 이유도 있겠지. 오늘은 그냥 가보도록 하마. 아기 잘 보살펴라. 사돈 어르신들 다 가시면 연락 한번 주거라.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집까지 찾아갔는데도 결국 손주 한 번 못 보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애써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돈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매주 며느리의 집을 방문해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들네 부부가 더 편하게 살도록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처갓집만큼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지만 그저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와에게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만 조용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깊이 실망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가도 아들을 생각하면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한다면 며느리와 싸우라는 꼴 받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참았습니다. 다음 날 어제 할머니를 문전박대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셨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님 집으로 갈게요. 정말이냐? 알겠다. 내가 이불도 빨고 주사도 맞고 다 준비하마.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역시 자기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길 잘했다고 하루 종일 집을 청소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하루 종일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사고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도 마치고 나니 어느덧 아들 부부가 방문하기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보고 싶던 손주가 온다는 생각에 설레어 밤잠을 다 설쳤습니다. 태어나서 잠깐 보고 한 번도 못 봤으니 이제 좀 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꼭 닮은 것이 할머니가 아들 준호 씨를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신기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아침 일찍부터 아들과 며느리 부부는 할머니의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오늘 누구 생일이야? 생일이 대수겠니? 아이 낳는다고 고생했을 건데. 아가 얼른 먹어라. 손주는 내가 보고 있으마. 고마워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손주를 안았습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을 가리는 탓인지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당황해하면 아이를 안하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내 할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엄마가 아이가 울자 아이를 달래는 것일 뿐인데 며칠 전에 일 때문인지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게 못마땅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분위기를 읽었는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얘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요. 제가 안아주지 않으면 30분 내내 울거든요. 그래, 애는 원래 엄마가 보는 게 맞지. 그동안 자주 못 봐서 애가 낯을 가리나 보다. 사돈 어르신한테도 낯을 많이 가리지? 할머니는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도 그렇다고 듣고 싶었습니다.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며칠 못 봐서 울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달래줘요. 할머니는 대답을 듣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 게 어디냐 하며 자신을 스스로 달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그날 밤 할머니의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못 챙겨드렸는데 이제서야 챙겨드리게 되네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러냐? 손주 키워서 들어갈 돈 많을 텐데. 고맙다. 잘 쓰도록 하마. 다음에는 더 넉넉하게 드릴게요. 요즘에 쓸 곳이 많아서요. 할머니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야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들 부부를 침실로 안내한 뒤 들어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며느리와 아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듯 방 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너무 습하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좀만 참아. 집에서 자는 거 처음이잖아. 그래도 먼저 선뜻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워, 여보. 며느리는 한숨을 몰아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그건 그렇고 힘들어 죽겠네. 아까 저녁 먹고 어머님 용돈 드렸어. 30만 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처갓집에는 얼마 들였는데? 며느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우리 집 이야기가 왜 나와?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양심껏 해야지. 아무리 처갓집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혼자 계셔도
돈 쓸 데 많을 건데.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드렸어. 아들은 더 추궁했습니다. 얼마 드렸는데? 며느리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50씩 드렸어. 아들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100만 원 드렸다는 말이야? 응, 100만 원 드렸어.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뭐 드렸으니 어쩌겠어. 줬다가 뺏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한테도 20 더 드려. 며느리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 형편 알면서 어떻게 더 드리라고 해? 나는 아이 낳고 나서 힘들어서 죽겠는데 왜 항상 내 엄마가 우선이야? 우리 친정도 어렵다고. 줄 거면 자기 용돈에서 드리던지 해. 아들은 화를 참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도 혼자 계셔서 오히려 더 필요하신 건 우리 엄마라고. 그리고 내 용돈에서 주라고? 내 용돈이 얼마인데 한 달에 20만 원이야. 여기서 어떻게 어머니 용돈을 드려? 며느리는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좀 말해. 어머니 듣겠어. 그리고 난 더 이상은 못 드려. 부업을 하든 용돈을 모으든 직접 드려. 나는 더 이상 못해. 우리 가족도 이미 충분히 힘들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혼집 누가 했는데? 그거 우리 엄마가 마련해 주셨잖아. 내가 우리 엄마 더 챙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쪽 부모님 똑같이 챙겨드리자고 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는 격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집 해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어머님은 이러려고 집 사주신 거래? 우리 잘 살라고 해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에 충실해야지. 당신이 어머님께 용돈을 더 드리면 우리 가족, 우리 아이가 그만큼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 왜 그렇게 어머님 편만 드는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어머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야.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처갓집에도 100만 원 드렸는데 그건 그만큼 우리 가족 우리 아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친정은 당신네보다 여유롭지 못하잖아. 아무튼 이번엔 절대 안 돼. 난 더는 못하니까 당신이 주던지 해. 그러나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번 처갓집에 생일, 명절, 어버이날에 용돈 100만 원씩 드린 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저번 명절에는 처가 식구 모두 함께 가라고 여행 경비까지 지원했잖아. 싸우는 소리가 너무 큰 나머지 할머니가 방문을 조용히 열고 말했습니다. 시끄럽다. 이게 무슨 소리냐? 왜들 그렇게 싸우고 있어?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다 들려서 듣게 되었다. 용돈 때문에 그런 거냐? 나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서운하더라.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돈댁과는 달리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말해서 오해를 풀고 싶구나. 이미 벌어진 일로 얼굴 붉히며 싸우고 싶진 않다. 그래 어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왜 그랬던 거냐 아가?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할머니가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에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희 잘 살라고 집도 사주시고 혼수 채우는 것도 도와주셨는데 그렇게 저희를 위해 주신 어머니라서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 친정이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에 받으시는 연금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해요. 게다가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약값이랑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두 분 다 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드릴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희 친정을 더 챙겼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니?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말했었더라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힘들게 금연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는 사실 여행을 가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여행을 핑계대고 친정 아버지 병원비에 보탰습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버리면 너무나 소중하게 얻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두 잃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답답한 마음에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아들도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아 일부러 더 다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도 사람인데 차별받는 기분 들면 좋겠어? 당신 너무 친정만 싸고 도는 거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 부모님을 도우려고 그런 거라고 하지 않니? 그런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타박할 수 있니? 그만해라. 그리고 뭐 이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렇게 착하고 마음 따뜻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이혼은 절대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할머니는 며느리의 상황이 공감이 갔습니다. 어릴 적 다녔던 방직 공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물론 처음에는 며느리가 야속하고 미웠지만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후 안쓰러웠습니다. 한 푼이라도 부모님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기특했습니다. 오히려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아들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준호야, 들어봐라. 우리 가족은 지금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단다. 가족이란 게 무엇이냐?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야.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란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 아가, 내가 친정을 돕는 마음을 이해한다. 부모님께서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정말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이야. 그리고 준호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해. 너도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지 않니?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단다. 가족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나도 젊었을 때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했다. 그때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의 사랑과 지지 때문이었단다. 지금 너희도 그런 사랑과 지지를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사돈어른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해야 해. 아가, 내 마음이 정말 기특하고 고맙구나. 그 고마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자. 그러니 이제 그만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따뜻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들네 부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아침 할머니는 아들이 출근을 했을 무렵 며느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가, 집 앞이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네, 집 앞이시라고요. 들어오셔요, 어머님.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는 준비해 놓은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준비했다. 새아가, 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젊은 시절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내가 생각났다.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거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이 돈을 받겠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준비한 거야. 사돈 어른이 많이 힘드실 텐데 잠시라도 쉬고 오시면 좋잖니. 너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잠깐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와라.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한테는 비밀로 하자. 그 녀석이 알면 또 고집을 부릴 테니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배려니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친정부모님이랑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서 우리 모두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내자.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니까. 며느리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잘해보자. 할머니의 배려로 며느리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과의 여행이 끝난 후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부모님과의 여행 덕분에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 부모님께서도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니 나도 기쁘다. 그럼 이제 걱정을 덜었겠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아가?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 정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고맙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잘 알아요. 이제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저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면 저도 정말 기쁠 거예요. 그래, 아가. 며느리가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고맙다, 아가. 할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따금씩 누군가와 불편한 경험이 생길 때면 그날 자신이 며느리를 품은 행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해가 생기면 풀면 되는 것이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김명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김명자 할머니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누구나 먼저 배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할머니의 사례처럼 화나면 화나는 대로 언짢으면 언짢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오해가 있다면 서로 배려를 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공감이 되시거나 사연자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이어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